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커뮤니티에 궁금한 점들을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질문을. 그런데 제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저 혼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정쌤을 데리고 왔어요. 우정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래봬도 낯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읽어보면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정쌤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오르내리막 유턴 저속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걸 보통 왜 어려워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오르막 내리막은 가감속의 변화가 또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평지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속은 가감속의 변화가 급격합니다. 감속하면 0km, 5km 순식간에 갔다가 감속하면 5km, 0km 또 순식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고 또 이 변화량이 너무 급격하니까 바이크의 움직임도 너무 급변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그래서 미세 제어를 배우시면 돼요. 0km, 1km, 3km, 5km 요 안을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속도가 내가 엑셀이 닫히지 않으면서도 빨라지지 않는 이런 저속 제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턴에서 오토바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서 실제로 사람 걷는 속도보다 더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빨라진 거를 느리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겠지만은 애초에 안 빨라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걸음마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빨리 달리는 건 잘 달리지, 근데 천천히 달리라면 아무도 못 가. 그럼 이거는 이런 미세 제어, 이거 클러치와 조합, 브레이크와 조합, 그리고 또 특히 가감속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핸들링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쓴다거나 기울어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행오프 자세의 물리적인 법칙과 행오프 시 상체를 빼는 이유, 그리고 머리 위치를 왜 낮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오프라는 건 매달린다는 건데, 사실 레이싱에서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요만큼 기울이면은 물리적으로 이런 각도를 갖는데, 만약에 이 물체가 요게 혹이 하나 달려 있으면은 이게 0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얘 중심 각도가 아마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물체는 0도지만 실제로 이 두 물체에 합산한 값은 한 3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행오프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기울어서 요게 45도예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토바이 각도는 45도인데 실제로 오토바이랑 나랑 두 물체의 무게중심점은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오토바이를 똑바로 세웠는데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0도일까 과연? 이 오토바이 쓰러지겠죠, 제자리에서 멈춰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쓰러져. 그럼 얘를 0도를 맞추면은 오토바이가 안 쓰러지게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쓰러져,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 물체의 무게중심점이, 우리 오토바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만 생각한다고. 근데 두 물체의 합산한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오토바이가 45도가 기울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45도예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서 요러고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48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 나는 바이크를 45도만 기울였는데 48도라는 각도를 갖기 때문에 같은 속도와 같은 기울기처럼 보이지만 좀 더 좁게 돌아. 사실 48도를 기울여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예를 들면은 내 오토바이가 45도가 한계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더 기울이면은 이 마찰 면적이 줄어들어. 타이어 마찰 면적이 더 기울이면 마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원심력 값은 더 증가되니까 이게 탁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의 한계가 45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중심점을 바꿔가지고 48도를 만들어오면 미끄러져야 되는데, 마찰 면적이 줄지를 않은 거지. 아까 45도에서의 그 마찰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심력 값만 증가된 거기 때문에 얘가 버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울임의 한계점을 넘어서 더 물리적으로 기울였을 때 마찰 면적이 줄어드는 거를 막으면서 실제로 물체의 기울기 각도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 행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어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고 바이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행오프 하나가 절대 만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속에서 짐카나 레이스 같은 거를 할 때는 행오프를 하는 게 더 효율이 떨어져. 가운데 앉아서 그냥 빨리 줄였다 빨리 나가는 게 더 난데, 우리가 이런 거는 서킷에서 코너링 스피드가 아주 중요한 그런 한정적인 환경에서만 필요한 거지, 이게 절대 이게 오토바이 타는데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든 거를 나아지게 만든다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은 영암 1번 코너가 선의 반지름이 한 30m 정도 돼서 30 아래 코너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돌면은 계산해보면은 이게 62km가 나와요. 62km로 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반경을 제가 행오프를 하면은 이게 48도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속도 편차가 65km가 나오네. 3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3km
3km라는 속도가 0.1초가 안 되는 시간 안에 줄어드는 속도거든요. 그럼 0.1초 미만만 하래도 이만큼 안 하고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km 요 차이는 레이싱에서는 중요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운행을 할 때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더 감속을 일으켜서 돌아나가야지 행오프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갭을 메꾸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외줄타기 같은 느낌? 나 이것만 이렇게 딱 빼서 이렇게 들어본 거 나 처음이거든. 되게 이해 잘 된다. 근데 이제 너네들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내리막 코너링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드백이 있을까요? 내리막 코너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감속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감속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엑셀만 닫아도 속도가 떨어지면서 반경이 줄어야 되는데 내리막 코너는 엑셀 닫았는데도 감속이 아니라 가속이 되잖아요. 그럼 가속이 되면 기울임은 그대로지만 반경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제어가 두려워가지고 바이크를 세우면 또 반경이 커지겠죠.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감속을 일으키는 게 반경을 줄이는 일이니까 우리가 평지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같은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코너를 마주할 때 러프하게 본다면 감속, 체중 이동, 바이크와 같이 기울어지며 시선 처리, 스로틀 유지, 코너 끝이 보이면 가속, 이 정도 순서일 텐데 감속 후 체중 이동을 하면 바이크가 셀프 스티어링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로직을 정해놓고 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바이크도 이렇게 정해놓고 타시면 안 돼요. 실제로 레이싱에서도 풀악셀 코너가 있고요, 브레이킹으로만 도는 코너가 있고요, 등속을 하면서 도는 코너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해놓고 타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보편적으로 감속으로 도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서 우리가 레이싱에서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게 아니라 돌면서 줄이는 일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안정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감속을 좀 이용한다는 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시선 처리라고만 얘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보면 안 돼. 시선 처리는 내가 이동하는 만큼 계속 그 거리만큼을 앞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옆에도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를 목표로 거길 가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할지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지 보는 걸로 어떤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속 후 체중 이동을 하면 바이크가 셀프 스티어링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중 이동과 셀프 스티어링 이런 걸 너무 엮으면 안 돼요. 그럼 체중 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셀프 스티어링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전 세계 아마 99%는 오토바이 가운데 앉아서 타실 텐데, 할리 타시고 예를 들면은 배달하시는 분들 가운데 앉아서 제일 잘 타는데 체중 이동 안 하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 이동이라는 건 좀 너무 많은 깊은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기울기 각도 한 3도에서 한 5도 사이 좀 높여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바이크가 갑자기 잘 돌아지고 안 돌아지고 뭐 안정성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셀프 스티어링을 방해하면 안 된다. 셀프 스티어링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데 엔지니어링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크가 이게 핸들이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내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기울어 있는 방향으로 핸들이 꺾이는데 이 각도가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설계 각도가 뭐 캐스터가 몇 도고 트레일이 몇 도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효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감속 시의 안정성을 높이느냐, 가속 시의 안정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코너링 뭐 예를 들면은 직진 안정성을 높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을 많이 하는 애들이 앞으로 길게 뻗어 있고 코너링 중심으로 가는 애들이 이게 엄청 짧고, 그러면은 짧은 게 만사 오케이면 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짧아지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울기 대비 반경이 작아지는 대신에 그 직진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 투어링 바이크 보면은 앞뒤가 길고 막 쇼박이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직진에서 이 흔들림을 줄여주는 건데, 얘네들이 대신에 또 기울면은 반경이 크다거나 저속에서 불안정함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프 스티어링이라는 건 그 설계상 갖는 속도 대비 핸들 각인데, 요거를 방해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 꺾이는 거를 안 꺾이게 한다거나 안 꺾이는 걸 꺾이게 한다거나 하는 걸 방해라고 해석해도 좋겠죠. 이 핸들의 각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핸들의 각이 바뀌는 걸 셀프 스티어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속도가 바뀌면 핸들 각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기울임이 45도인데 제가 5km로 돌면은 한 차선에서 원이 돌아져요. 근데 똑같은 45도인데 제가 200km를 내면은 똑같이 무릎이 닿은 상태에서 인제 1번 코너를 돌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울임은 같은데 반경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에 의해서. 엑셀을 기울어서 당겨서 속도를 늘리면 핸들이 이렇게 펴지면서 원이 커져요. 기울이는 그대로인데, 또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킹을 잡아서
속도가 줄면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핸들각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원이 작아져요. 기울기는 그대로고 감속을 일으키면 원이 작아지는데 내가 이걸 막으면 바이크가 이렇게 일어서요. 그래서 스티어링의 방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감속이 되는 만큼 파고드는 거를 내가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은 바이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는 핸들각이 정해졌어요. 근데 속도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핸들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질문자 보면은 어느 정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거는 이제 이 방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감속을 일으키든 가속을 일으키든 거기에 따른 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속을 일으키면서 작아지고 싶은데 기울기가 바뀌면서 반경이 안 작아진다. 그럼 방해한 거예요. 엑셀을 당기면서 나는 원을 키우고 싶은데 엑셀을 당기면서도 원이 안 커지고 기울기가 더 증가돼서 반경이 계속 작아진 상태로 유지한다. 그것도 방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의도한 거면 상관없는데 의도하지 않는 기울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방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방해를 안 하는 것과 냅두는 건 또 달라요. 따라가되 계속 냅두고 있으면 계속 들어와가지고 얘가 휘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반경이 됐을 때 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게 셀프 스티어링이 향하는 방향으로 두면 바이크 안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코너 안쪽에 손을 저항을 줬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저항을 주지 않으면 바이크는 계속 쓰러질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저속은 이게 되게 심해요. 저속의 영역은 딱 냅두면 쓰러지려는 힘이 강해요. 근데 똑같은 저속인데 타이어 공기를 많이 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딱 두면은 쓰려는 힘이 더 강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바이크 타이어랑 투어러 타이어랑 그 느낌이 다른 거네요, 그럼? 스포츠바이크는 기울이는 일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만 각도가 기울어도 쓰러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큰 힘을 안 들이고 기울어지는 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도로용 타이어를 그렇게 만들면은 라이더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기울이게 돼요. 내가 억제를 안 하면. 그래서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타이어들을 많이 투어링에 선호하는 이유가 내가 냅두면은 쓰려는 원복력이 더 강하니까 내가 기울이려면은 의식적으로 핸들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울이는데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기울여서 넘어질 확률이 적겠죠. 마지막 질문 해도 되나요? 이 누나 의외로 겁나 섹시. 자, 이것도 누나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작성자가 이제 몇 세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누나라고 표현했으면 약간 그거는 아니 말고 그거 빼고 지금 섹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 지금 그거잖아. 일단은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면 좀 그렇게 보이긴 해. 아 그랬어? 오. 근데 이제 자꾸 핑계를 대면은 진짜 개구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드는 느낌 뭔지 아세요? 둘 다 진짜 오토바이 미친 사람들 같아. 여긴 미친 과학자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